안녕하세요. 복리형 닥터우입니다. 저는 한국의 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장기 투자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26년 새해 114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16억 4천만 원의 계좌를 공개하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 특히 미국 개별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는 막연히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제 개별 주식 포트폴리오를 매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칙을 지키는 장기 투자가 결코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개별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인 7월 24일 제 계좌 잔고는 134만 달러, 하나로 약 19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정확히 일주일 뒤인 7월 31일에는 148만 달러, 하나로 약 21억 3천만 원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오늘 그 이유와 함께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7일은 시장에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불었던 날이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죠.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주식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우버는 66달러 선에서 2만 달러어치를 매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90달러 선에서 1만 달러어치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아마존 역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아마존의 비중을 크게 실었습니다. 235달러 선에서 3만 달러어치를 매수했죠. 같은 날. 예전부터 오랫동안 제 관심 종목 리스트에 있었던 셀레스티카라는 기업도 신규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들에게 하드웨어와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현재 구글과 AMD를 가장 큰 파트너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의 실적 발표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구글이 자체 칩인 TPU 생산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셀레스티카의 밸류에이션은 1년 전 제가 컴포트 시스템즈를 발견했을 때처럼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마침 주가마저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비중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티카는 사이클을 타는 경기 순환주이기 때문에 마냥 사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나중에 큰 수익을 거두고 나면 결국 팔아야 할 종목이죠. 데이터 센터 성장이 둔화되거나 멀티플이 크게 확장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익절하고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레스티카를 약 293달러 선에서 10만 달러어치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28일에는 넷플릭스를 72달러 선에서 1만 달러어치 추가 매수했습니다. 제 계획은 나중에 넷플릭스 주가가 내재 가치에 맞게 정상화되었을 때 단가가 높은 물량들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하락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후 7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둔 아마존이 계속 하락하길래 227달러에 10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실적 발표 때 더 떨어지면 더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 무려 37%의 성장을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해버린 겁니다. 지난주 232달러였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271달러까지 크게 올랐죠. 수량을 더 많이 채우지 못한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27일과 29일에 공격적으로 매수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7월 30일에는 메타가 정말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2026년 2분기에 메타가 인력을 10% 감축하며 발생한 퇴직금과 각종 법률 비용으로 인해 주당 순이익이 일회성으로 하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분기에는 훨씬 더 좋은 주당 순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메타를 무섭게 팔아치웠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중을 늘렸습니다. 같은 날 마스터카드는 약간 매도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마스터카드 물량 중 가장 단가가 높은 570달러 부근의 주식들을 576달러에 팔았죠. 덕분에 자본이득세는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마진을 활용해 낮은 가격에 마스터카드를 사고 단가가 높은 물량을 파는 전략이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전체 비중은 늘리면서도 평균 단가는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스터카드 주가 역시 539달러에서 573달러로 기분 좋게 상승해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7월 30일에는 레딧이 실적 발표 직후 20% 이상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딧 역시 셀레스티카처럼
제 관심 종목에 꽤 오래 있었던 기업입니다. 저는 지금의 주가가 레딧의 실제 가치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147달러 선에서 1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레딧이 앞으로 복리 성장을 이어가며 비즈니스를 잘 실행해 나간다면 정말 오랫동안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봐야겠죠.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제가 보유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마스터카드 같은 다른 훌륭한 기업들에 비해 레딧은 아직 확실한 경제적 해자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체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트래킹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다른 계좌에 있던 SCHD 주식 457주를 현재 계좌로 이관하여 포트폴리오를 한 곳으로 통합했습니다. 종목별 일주일간의 변동을 종합해보면 메타를 제외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거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주 대비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일 거래일 시가총액 기준 역사상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며 무섭게 올랐죠. 여기에 마스터카드와 우버 역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넷플릭스와 컴포트 시스템즈는 지난주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내동매매하지 않고 기업의 내재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인내하며 마침내 복리의 마법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리왕 닥터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